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90회차죠. 89회차 수정할게요. 자, 90회차 8월 4일 금요일 K리그 두 경기 분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FC 서울과 포항 스틸러스, 두 번째는 광주 FC와 대전 시티즌 이렇게 두 경기를 준비했는데요. 자, K리그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올스타전 이후로 모든 팀들이 어느 정도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봤을 때 꽤나 좋은 결과까지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준비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경기 FC 서울과 포항 스틸러스의 맞대결부터 지금 바로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C 서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C 서울의 휴식기 이전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 적어가면서 할게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 중인데, 자, 직전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인 수원FC전 7대2 승리가 유일했었는데, 자, 현재 순위상으로는 3위에 위치 중이지만 경기력은 사실상 중하위권 수준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순위는 비록 3위로 높은 편이지만 경기력 자체는 사실상 중하위권 팀이랑 다를 게 없었다. 자, 그렇기에 팀 분위기도 좋지 않은 서울인데 생각보다 단순한 팀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나상호나 이태석 등 측면 자원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나상호나 이태석 등 측면 자원에 너무나도 의존하는 유형의 팀이다. 많은 분들도 아실 거예요. 나상호, 이태성, 윌리안 정도. 자, 이런 자원들이 터져주지 않으면은 별다른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팀이고요. 자, 기성용의 존재감 자체도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비온 존슨이라는 선수를 공격 자원을 영입하면서 최전방에 어느 정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상 비온 존슨 많은 분들도 아시죠? 울산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그 시절 울산 시절의 퍼포먼스를 비온 존슨이 지난 울산에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오히려 남기는 영입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동원, 강성진은 여전히 결정할 예정이고요. 자, 다음은 원정팀 포항입니다. 자, 포항 같은 경우는 최근 리그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근데 이 2연승이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 전북을 2대1로 격파했다는 전북에게 2대1 승리를 기록했다는 점은 굉장히 결정적이었습니다. 자, 경기력 자체만큼은 물론 순위도 2위로 굉장히 높은 순위지만 경기력도 사실상 울산에 버금갈 정도로 좋은 편인데 특히나 특유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상대의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전략이 굉장히 잘 통하고 사실상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포항 같은 경우는 뎁스 자체가 두껍진 않지만 주전 라인업에 다재다능한 선수가 많은데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서도 제카와 오베르탄, 그랜트 등 외국인 선수들이 중심을 꽉 잡아주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유형의 팀이다. 모든 다재다능한 자원들이 많으면서 제카, 오베르탄, 그리고 그랜트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팀이다. 자, 그렇기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이날 경기에서 신광훈 등 대거 부상자들의 복귀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겹경사가 터졌다고 봐도 무방한 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번 경기 어떤 선택지를 추천드리냐? 당연히 포항 쪽 승리, 그리고 포항의 핸디캡 승리, 그리고 2.5 오버 쪽 접근을 저는 예상했는데요. 먼저 포항의 승리에 대한 접근을 설명드릴게요. 포항의 승리 같은 경우는 승리와 핸디캡 승리인데, 자, 포항은 이미 모든 분들에게 강팀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전반전에 안정적인 경기를 풀어가고 후반에 힘을 집중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팀이다. 전형적인 강팀이죠. 자, 그리고 날카로운 이선 자원들이 컨디션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와 반대로 반면 서울은 점점 특색을 잃어가고 있고 홈에서의 강한 모습도 사그라든
상황이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는 큰 변수가 없다면 무난한 포항승 쪽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 오버인데요. 자, 2.5 오버 같은 경우는 자, 포항의 공격 라인은 언제나 결정력이 꾸준했고 한 골에서 두 골 정도는 기대한다. 그리고 여기에 서울의 상황을 더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서울의 공격력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서울이 공격력이 좋은 팀은 아니다. 이거 팩트죠. 그렇지만 홈 경기에서 무리해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3골 정도는 충분하고요. 1골 정도는 충분히 서울에게 기대를 해도 좋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다득점이 충분히 배당 대비 적중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역시나 2.5 오버를 권장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는 서울은 점점 특색을 잃어가는 상황이며 포항은 2연승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뎁스의 모든 자원들이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승, 포항 마이너스 1.0, 핸디승 그리고 2.5 오버까지 추천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분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89회차 1100점 20배당 고배당 조합으로 준비했는데요.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고배당 조합, 주력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광주FC와 대전시티즌의 맞대결로 준비했는데요. 이 경기도 홈팀 광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같은 경우는 최근 리그 4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무승부가 조금은 다소 많았던 지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경기였던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죽지 않은 힘을 보여줬는데요. 자, 중위권에서 계속해서 2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 치고 중위권에서 계속해서 선전하는 모습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자,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을 가장 조용히 보낸 팀 중 하나가 바로 광주인데요. 그만큼 특별한 영입이 없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기존의 전력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모습을 보인 감독이고요. 자, 이순민과 정호연으로 이어지는 허리 라인이 이름값은 떨어진다는 평을 받지만 결코 실제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충분히 위협적인 리그 최고 수준의 능력을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데 워낙 능하고 다만 허율 등 주력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그다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드러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명한 문제를 안고 이번 경기를 치러야 하는 광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대전입니다. 자, 대전 같은 경우는 최근 리그 8경기에서 2승 5무 1패를 기록 중인데요. 자, 적어가면서 할게요. 대전은 8경기 2승 5무 1패인데 자, 상대 광주와 마찬가지로 무승부가 많다. 자, 그리고 시즌 초반에 워낙 경기력이 좋았던 대전이기에 최근 경기력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다. 초반에 비해서 경기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라면 광주랑 대전 시티즌 둘 다 2부 리그에서 승격한 팀인데 어쩌면 돌풍의 주역이라고도 불렸던 두 팀의 맞대결인데 자, 그럼에도 다행히도 이민성 감독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밸런스를 유지한 가운데 마사와 배준호 등의 개인 역량을 통해서 상대의 배후 공간을 노리는 공격 방식을 꾸준히 채택하고 있는데요. 티아고와 김인균 등 컨디션에 따라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가 나름 즐비한 대전 시티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초반 흐름을 탄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팀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전 역시도 수비 쪽에 결장이 있고요. 그렇기에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다고만은 볼 수 없는데요. 자, 우선
대전에 센터백을 책임지고 있던 선수들이 조금은 부상으로 아직까지는 복귀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자,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대전도 어느 정도는 실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유민과 임덕근 그리고 안톤까지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결론을 짓자면 그럼에도 광주 쪽의 승리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승과 핸디캡 승리를 보는데, 자, 왜냐? 광주의 경기력에는 큰 기복이 없고 이 점은 이번 경기 상대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본래 수비가 불안한 대전이 부상 등의 이유로 다수의 센터백이 지금 출혈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공격적인 자세로 극복하기에는 대전에게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 대전은 현재 센터백의 출혈이 꽤 큰 편이고, 이러한 약점을 공격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편이다. 자, 그렇게 광주가 맘먹은 대로 상대를 괴롭힐 수도 있는 매치업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광주 역시 공격수들의 결정력에는 조금은 다만 광주 역시 공격수에게는 조금 의문부호가 있는 상태이기에 핸디승을 예상은 하되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선택지다 정도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은 2.5버인데요. 그럼에도 2.5버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자, 광주가 최근 리그 7경기째 언더를 기록 중이고, 대전도 곧잘 언더를 만들어내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만 놓고 보면 당연히 언더를 예측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서로 1승 제물로 생각하고 있다고 봤을 때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강하게 부딪힐 만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렇기에 아무리 두 팀 모두 결정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격적인 성향임은 두 팀 모두 공격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편이고,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충분히 많은 득점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보았을 때 3골 정도는 충분하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그렇게 과감하게 저는 오버 쪽 접근을 여러분들께 권장드리면서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광주는 중위권에서 기복 없이 꾸준한 모습으로 선전 중이고, 대전은 현재 수비에서의 출혈로 인해 승점 획득에 애를 먹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광주 쪽 승리와 광주 마이너스 1.0 핸디승 그리고 2.5오버 한 가지 더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90회차 K리그 2경기 금요일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종적인 선택지는 수익방에서 여러분들께 주력으로 조합해서 공유 드릴 거고요. 그렇게 꼭 수익방에 오셔서 주력 조합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